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 깜짝 놀라는 순간이 온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색이 더 눈에 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오르고 밤을 새우면 이틀은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 마음은 여전히 청춘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실감할 때가 있다. 그제야 문득 생각한다. 나도 늙어가는구나. 하지만 우리는 좀처럼 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이 듦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기보다는 피해야 할 일처럼 여긴다. 주름을 감추고 머리색을 바꾸고 젊어 보이려 애쓴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젊음이 곧 능력이고 가치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 든다. 사람들은 아직 젊다 라고 위로하지만 정작 사회는 더 이상 젊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쉽게 주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해도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는다. 그렇다면 나이 듦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대신 더 지혜롭고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갈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늙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막막함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제 누구나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섰다. 한때 꿈처럼 여겨졌던 장수가 현실이 되었지만 막상 눈앞에 다가온 긴 노년의 시간은 기대보다 더 많은 고민을 안겨준다. 과연 100세 시대는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생존의 싸움일까? 수명이 길어진 만큼 삶의 질도 높아졌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도 외롭지 않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직장에서는 은퇴를 강요하고 일할 기회는 줄어들며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씩 곁을 떠난다. 은퇴 후 3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준비 없이 맞이하는 긴 노년은 오히려 버거운 숙제처럼 느껴진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어설 것이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100세 시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 들수록 일할 자리는 줄고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사회는 여전히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나 소외된 존재로 바라본다. 이 시대를 축복으로 만들 것인지 버거운 현실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 아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주름이 깊어지고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는 걸 깨닫는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아침마다 몸이 뻐근해지는 변화도 낯설다. 하지만 신체적인 변화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건 마음가짐의 변화다. 예전에는 쉽게 흘려보냈던 말들이 가슴에 오래 남고 작은 일에도 쉽게 감동하거나 서운해진다. 이제 삶의 무게중심이 달라진다. 젊을 때는 앞으로 달려가기 바빴다면 이제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된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았던 시간, 남을 위해 살았던 날들 속에서 이제 남은 삶은 어떻게 채울까 하는 고민이 깊어진다. 주변의 관계도 변한다. 아이들은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줄어든다. 한때 바쁘게 움직이던 일상이 어느 순간 한가로워지지만 그 여유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인생 후반전은 단순히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기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나답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살다 보면 돈과 명예가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좋은 집, 넉넉한 통장,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젊었을 때는 이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물질적인 풍요가 꼭 마음의 풍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지키려는 불안이 커지고 명예가 높을수록 잃을까 두려워 조심스러워진다. 반면 진짜로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과 관계의 깊이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나를 이해해주는 가족,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된다.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가진 것을 세기보다 삶을 더 깊이 있게 채워갈 때다. 예전의 노인과 지금의 노인은 다르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나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60대, 70대라고 해서 사회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다. 거리에서 운동복을 입고 빠르게 걷는 70대, 외국어를 배우며 여행을 준비하는 60대, SNS에서 젊은이들 못지않게 소통하는 50대. 이제 노인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정적인 이미지로만 남아있지 않다. 사람들은 은퇴 이후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배우고 즐기며 사회와 계속 연결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년을 꿈꿔야 할까? 늙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이라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과거의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할 수 없는 시대, 새로운 노년의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그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특별히 할 일이 없고 한때 바쁘게 움직이던 일상이 느리게 흘러간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는 생각이 스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단순히 남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젊었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았고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이제야말로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다. 오래된 꿈을 다시 꿔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좋다. 중요한 건 시간을 허망하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다. 초라한 노인이 되는 것은 외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초라할 때 진짜로 초라해진다.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품격 있는 노년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100세 시대, 이제 우리는 길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100년을 살면서 건강, 관계, 자아실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 젊었을 때는 그저 일만 했고 꿈만 쫓았던 삶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첫째, 건강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일은 예전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작은 노력들, 꾸준히 걷기, 식습관 관리, 그리고 적당한 휴식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생 후반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열쇠와도 같다. 둘째, 관계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연결이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며 나누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 셋째, 자아 실현이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직장이나 사회적 역할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있다. 그 자유로움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하다.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하거나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아를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노년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100세 시대, 긴 여정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지혜는 바로 이 세 가지에 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지키며 끊임없이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것, 그렇게 살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늙는다는 건 사실 그저 외적인 변화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단순히 세월을 지나온 나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욕망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한다. 예전처럼 모든 걸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진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이 질문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진짜 노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성장과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다. 늙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평온과 여유를 찾아가야 한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점점 더 많이 배운다. 실패와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지혜들이 결국 어른이 되는 길로 인도한다. 노년을 맞이하면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런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진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노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꿈꾸는 노년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존중받고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 거죠. 노년을 꿈꾸는 이유는 그 시기가 단지 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모습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존중받는 사회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존재가 가벼워지지 않고 그 경험과 지혜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이야기가 함께 공감받는 사회죠.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사회에서 자주 잊혀지곤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잘 늙어간다는 건 나이 많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크고 작은 것들이에요.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며 배워가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죠.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은 그 나이에 맞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꿈꾸는 노년의 모습은 나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해지고 지혜롭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